그 요즘 그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오징어 게임이 참 세계적으로 난립니다. 일본 넷플릭스에서도 1위를 하고 있다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오징어 게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오랜만에 도쿄 현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테스야 공무점의 박철현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그 박 대표님은 그 모든 일에 이 정통하시지만 영화 학도이시기도 합니다. 거의 준 영화 평론가죠. 자, 오징어 게임 얘기 좀 해보죠. 오징어 게임이 일본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근데 오징어 게임뿐만 아니라 네, 한국 드라마들은 항상 그 넷플릭스에 들어가면은 네, 그 종합 랭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예. 넷플릭스 톱10 종합 랭킹은 모든 장르, 모든 외국 영화, 뭐 하여튼 넷플릭스 재팬에 소개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거기 뭐 한국 드라마 원래 1등 많이 해요. 1등 많이 하는데 네. 1등 하다가도 좀 밀려났다가 다시 올라오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오징어 게임은 9월 18일부터 1등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18일 1등에서 지금 계속 1등하고 있죠. 지금도 1등입니까? 네, 지금도 1등입니다. 근데 그 한국 드라마 자체가 워낙 인기가 많아서 지금 예. 톱10에 4개가 들어가 있어요. 톱 10에 4개요? 아, 근데 마이네임까지 들어간 게 5개다. 5개 어, 들어가 아니 있어요. 그 가장 많이 보는 그 컨텐츠 아니 10개 중에 5개가 한국 거란 말입니까? 네, 그리고 나머지 5개는 4개는 애니메이션이고 네. 하나는 와일드 스피드라는 그 뭐냐 영화예요. 네. 그건 일본 콘텐츠입니까? 아니 와일드 스피드 헐리우드 영화.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국 그 콘텐츠가 5개, 일본 것이 애니메이션이 4개. 일본 애니메이션이 4개, 네. 할리우드 영화가 하나, 이렇게 돼 있는 네. 거네요. 근데 박 대표님 그 개인적으로 그 오징어 게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솔직히 좀 많이 보는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음, 인물의 뭐 캐릭터성이라든가 뭐 평작 이상은 당연히 하고 있고 예, 캐릭터성이나 그런 것들이 되게 잘 짜여져 있어가지고 음, 그러니까 저는 뭐 영화나 영상 드라마 같은 거는 일단 보는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 예, 주연 배우들이 행동을 함에 있어서 그게 뭐 좀 이유가 있어야 사람들이 납득을 해야 일단 제대로 잘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참가자들이 전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뭐 어느 공간에 gat혀서 하는 기존의 데스게임이나 생존 게임 장르가 아니고 출연자들이 주체적으로 게임에 참가한다는 그런 것 자체가 상당히 그 이화죠. 특히 이화에서 한번 밖으로 내보내다 다시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은 아주 설득력이 있고 잘 만들어지지 않았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런 장르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많이 보지도 않았는데 그 내용도 물론 충격적이고요. 그리고 그 세트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거대하고 그리고 독특한 색감이라서 그런데 좀 압도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그 어제 그 박 대표님이 오마이뉴스에다가 글을 하나 쓰셨잖아요. 이게 넷플릭스에서도 이렇게 인기고 그 일반 시민들은 이제 많이 보는 그런 드라마인 것 같은데 정작 일본의 이 주류 언론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다 뭐 그렇게 쓰셨어요. 이건 왜 그렇죠? 사랑의 불닭도 엄청 인기가 있었어요. 한 뭐 6개월 정도 1등을 하고 있고 1등을 네, 했었고 네네, 거의 1년 가까이 랭킹이 있었거든요. 톱10 네. 랭킹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진짜 볼 사람 다 보고 이제 랭킹 밖으로 그러니까 밀려난 거죠. 음, 근데 그때는 엄청나게 다뤘거든요. 사랑이 그렇죠. 이게 이제 사랑의 불시착이 작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 네,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도 있잖아요. 서로 네, 이제 쌍끌이를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엄청 열광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작년에 아마 올해 유행어에도 아마 사랑의 불시착이 일본에서 이렇게 상당히 네, 높은 순위에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네, 그렇죠. 보통 좀 뭐랄까 방송파, 지상파, 특히 지상파 같은 경우는 한국에 관한 뉴스라면은 일본 지상파는 뭐 아시겠지만 네, 그 낮에 하는 정보 프로그램이 엄청 많잖아요. 와이드쇼 같은 게.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와이드쇼는 시시콜콜한 걸 정말 다 다뤄요. 다 다룬다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예, 드라마를 너무 극단적일 정도로 안 다루고 있고 주로 음,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검색을 해보면은 예, 그 좀 군소 매체, 그러니까 음, 인터넷 매체 예,
그런 데서 좀 많이 다루고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데서 안 다루고 있고, 최근에 기사 올라온 게 이제 북한 입을 빌려서 비판하는 기사를 봤어요. 아, 그렇죠. 그 북한에서 예. 그 뭐지 오징어 게임이 이제 음. 남한의 한국의 그런 음.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예.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뭐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논평을 냈었죠. 그거를 빌려서 이제 비판하는 기사는 이제 음. 상세히나 그런 데 좀 실려 있더라고요. 음. 그 일본이 이 오징어 게임과 같은 데스 게임 장르의 소위 원조라고 하는 그런 자존심이 상해서 지금 질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 맞습니까? 스티븐 킹이라고 유명한 소설가가 있죠. 예. 뭐 그분이 쓴 뭐 뭐냐 롱워크인가 뭐 하여튼 그런 작품들 뭐 헝거 게임이나 그런 것도 다 원래 다 미국이에요. 모든 장르는 사실 예. 사무라이 영화 빼고 다 모든 장르는 미국에서 나온 건데, 네. 근데 이제 일본의 그런 데스게임 장르의 컨텐츠가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만화라든가. 예. 그러니까 카이지가 뭐 대표적이고, 그리고 시 말하는 대로라는 드라마 카미노 이유도 뭐 이런 만화도 있었고, 다 만화 아니면 애니메이션이군요. 하여튼 그런 식의 예. 그 만화 원작의 컨텐츠들이 예. 애니메이션도 되고 드라마도 되고 이런 데스게임 장르가 엄청 하나의 장르로 정립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일본은 고찰 마니아라는 게 있거든요. 고찰, 그러니까 생각을 고찰한다 할 아, 적에 고찰 매니아 막 그런 말이 고찰 있습니까? 마니아라는 그 오타쿠의 장르가 있는데, 예. 그 데스게임이라는 게 일본식 데스게임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예. 머리를 엄청 써야 되는 거예요. 예. 머리를 엄청 쓰고 그러다 보니까 카이지 같은 경우도 어떤 하나의 장르의 게임을 하는데 뭐 10건씩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류의 아주 고난이도의 그런 데스게임, 머리를 풀어야 된다, 뭐 퍼즐 게임 이런 장르를 자기들이 정립을 했다라는 그런 좀 아, 자부심이랄까, 원조는 아니지만 그런 류의 장르로서 자부심입니까? 예. 자부심이 있었죠. 그리고 배틀로얄 같은 경우는 벌써 후카사쿠 켄지 감독이 1990년대 만들었으니까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류의 원조라고 생각하는 그 원조로서의 오리지널리티는 우리한테 있다라는 음. 그런 자부심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예, 근데 뭐 그런 건 확실히 그것 느껴져요. 때문에 오징어 게임에 관심을 덜 갖는다. 뭐 이게 말이 되나요, 근데? 그러니까 사랑의 불시착 같은 경우도 한 2달 정도 있다가 이제 일본 음. 방송에서 막 다루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아직 한 달 정도밖에 안 지났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켜봐야겠죠. 또 뭐 예. 일본인들 성향상 너무 지나친 폭력이나 살상 장면이 정서에 맞지 않는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아, 그건 모르겠네요. 또 하나만 더 할까요?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남녀 간 로맨스나 재벌 뒷이야기 같은 한국 드라마에 익숙해져 있다가 이런 장르는 낯설어서 그렇다. 근데 그렇게 네. 따지면 기생충도 일본에서는 네. 비트를 쳤는데, 네네. 아무튼 이게 충분한 설명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앞으로 봐야죠. 뭐 지켜봐야겠죠. 예. 예. 박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주류 언론에는 몇 달 지나서 이렇게 다루기 시작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근데 하니까, 가장 예. 또 하나 이유가 있는 게 네. 일본의 이제 그 OTT 서비스라고 그러죠.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가 예. 그 1위가 아마존 프라임이고 3위가 넷플릭스예요. 그 2위가 음, 티버라고 TVER이라는 그 아, 일본 내 민영 방송국 오게스타가 만든 그게 있거든요. 예. 그 OTT 서비스가 있는데 그럼 넷플릭스가 날짜가 메이저가 아니네요. 3위가 그러니까 TV들은 자기들 지상파 방송들을 그쪽에다 공급해가지고 예. 2차로 이렇게 OTT를 하는 건데, 예. 근데 넷플릭스 뭐 넷플릭스 띄워줄 이유가 솔직히 없지 않습니까? 음, 그 이유가 가장 크나 그러면 글쎄요. 자기네 굳이 뭐 띄워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긴 자기네 하죠. 컨텐츠. 예. 예, 그래 예. 조금 한번 더 기다렸다가 진짜 이거 일본에서 더 이렇게 많이 화제가 되면 그때 한번 박 대표님 다시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그 선거 얘기도 조금 해봐야 되는데 일본은 지금 이 중의원 선거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선거. 예.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 총선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 근데 그 박 대표님이 이렇게 스가 전 총리가 지원 연설을 하는 것을 직접 지켜봤다면서요? 아, 예, 예. 제가 그 일본의 도쿄의 코가네시에 살고 있는데 예. 자민당 후보의 응원 유세를 오신 거죠. 아, 그래 스가 총리 모습이 좀 어떻던가요? 아주 건강해 보입니다. 아주 건강해 보입니까?
혈색이 아주 아, 돌던데요. 퇴임할 때만 해도 굉장히 피곤한 그런 막 피곤해 찌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그 말도 아주 그러니까 텔레비전에서 볼 때는 예. 상당히 피곤한 기색이 아, 역력하고 말 잘 못하는 총리라고 말을 잘 못하고 막 그랬지 유명했잖아요. 않습니까? 근데 예. 실제 이제 그때 와서 보니까 총리라는 직을 이제 던져버려서 그런지 홀가분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 상당히 그 말도 한 12, 3분 정도 계속 쉬지 않고 아, 그렇게 물도 한 모금 못 길게요? 마시고 비도 약간씩 오는 부슬부슬한 그런 상황에서 네. 아주 뭐 자기가 1년 동안 비록 단명 정권에 끝났지만 예. 내가 코로나 대책 이런 거 결국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군데군데 중간중간에 무슨 문제는 많았긴 하지만 지금 백신 2차 접종까지 끝낸 사람이 한 예. 68% 가까이 되거든요. 1차 접종까지 해서 뭐 다 백신 접종률은 접종 횟수는 뭐 1억 8천 만회 정도 되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뭐 백신 접종률은 상당히 높았죠. 그러니까 스가 전 총리는 왜 자기가 백신에 올인했는지에 대해서 예. 이제 쭉 한 3, 4분, 5, 6분 정도 설명을 하고 음. 그 외에 결국 이 보시하고 지금 하루에 도쿄에서는 100명도 안 나오고 있지 않냐면서 예. 자기가 공적을 취하는 거죠. 그리고 관방장은 뼈저리게 느껴가지고 총리가 되자마자 디지털청에 대해서 만들겠다. 근데 음.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의논하고 했던 사람이 지금 여기 내 옆에 나와 있는 후보 나가시면 아, 그렇군요. 예.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하더라고요. 예. 예. 일본 정치도 우리나라는 뭐 거의 비슷하네요. 중의원이 465명이 정원인데 네. 중의원이 중의원이 원래 정부의 권한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거의. 그렇죠. 근데 이제 장기장이 갖고 있는 해산시에 그게 276석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대 안정다수가 261석부터는 절대 안정다수라 그러거든요. 그 압도적 다수는 261석이요. 310석이에요. 예. 310석. 예, 예. 310석 이상 얻으면 헌법 개헌하고 전부 다 할 수 있어. 네. 근데 지금 233석을 넘기느냐 못 넘기냐가 이 승부의 하나의 단독 과반수를 음. 하느냐 못 하느냐. 박 대표님 예, 전망은 어떠세요? 저는 과반수 기리기리도 이런 말이지. 예. 우리가 일본말 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좀 전에. 한 예. 그러니까 240석 정도, 그러니까 과반수를 조금 넘기거나 과반수 조금 언저리에서 멈출 것 같아요. 근데 뭐 공명당이 뭐 2, 30석은 당연히 없기 때문에 다시 연립 정권 하면은 언제나 음. 그렇듯이 뭐 그렇군요. 기시다 내각은 그대로 가겠죠. 예. 박 네. 대표님도 그 일본에서 투표권이 있죠? 저 없어요. 아, 없습니까? 일본은 영주권자한테 투표권이 없고 아. 말 그대로 국적자예요. 아, 일본에서 거의 20년을 넘게 살았는데 투표권이 없어요. 그 저는 이제 공무원도 못 되죠. 예. 일본은 이제 뭐냐 속인주의니까요. 예, 알았습니다. 박 대표님, 오랜만에 연결해서 또 유쾌한 얘기 들은 것 같습니다. 박 대표님하고 통화하면 언제나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안 뵌 지 너무 오래돼서 한번 뵈야 되는데 예, 벌써 뭐 2년 넘었네요. 네. 영화면 영화, 뭐 정치면 정치 모르는 것도 없고요. 예, 자,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리고 또 뭐 오징어 네, 게임이 선거가 더 예, 31일이니까 네, 31일에 선거하니까 그때 일요일거든요. 네, 일요일이지. 그럼 11월 2일에 출연하면 되겠네요. 그 선거 결과를 놓고서 한번 우리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